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를 다정하게 설명해줄 영원한 우리의 시사 요정이죠.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내분이랑도 시사 이슈를 얘기하실 때가 자주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제 얘기했던 청둥오리 가족 사건이라던가 네네. 이게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식사 때나 여러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짧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네네. 예. 제가 저녁에 시사 프로를 했었는데 그때 주부들이 오는 사연 중에 하나가 그 시사 프로그램을 열심히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시사 프로그램 열심히 본다 열심히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다정한 시사 요정이네. 그러니까요. 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좋아하시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귀엽다라든가 이제 근육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뭐라고 멘트를 해주시던가요? 이제 점차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단계고요. 네. 엄청 이게 또 칭찬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잘 받아들여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네. 해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투데이 잡스 3.0의 마동석입니다. 맞습니다. 그쵸? 우리 네. 요정이시고요. 네.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어떤 얘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오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네. 긍정적인 게 없네요. 그러네요. 그쵸? 예. 첫 번째 키워드로는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선정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2년 넘게 다들 우려가 많으셨잖아요. 네. 코로나19 이어서 확산 우려를 낳고 있는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서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숭이 두창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PCR 검사하는군요. 원숭이 네, 두창도. PCR 검사를 한다고 해요. 오. 이분이 독일에서 들어왔 오후 4시쯤, 21일 오후 4시쯤 입국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18일부터 두통 증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입국 당시에 37도 정도의 미열과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했고 PCR 검사 결과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로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진 신고를 해서 진짜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은. 다행입니다. 예. 요즘 같을 때는 막 숨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진 신고하신 건 잘하신 거죠.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원숭이 두창을 원숭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싶은. 원숭이들이 걸리는 두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요즘은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입니다. 그러면 두창이 원래 천연두를 말하는 네,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천연두를 두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다 두자 돌림이잖아요. 천연두, 수두, 원숭이 두두두. 두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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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두창.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본 그 아프리카에 수포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그림만 보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네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공기 중으로도 전파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없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이는데 계속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겠죠.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비말 감염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다가 바뀌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가 주로 걸리기는 하는데 처음에 58년에 발견됐을 때는 원숭이들한테 걸리는 천연두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원숭이한테 걸리는? 70년에 사람한테도 같은 병이 걸리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동물도 앓고 나도 앓고. 네, 같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런데 인수공통 전염병 중에서도 좀 근데 그 중증도는 낮은 병에 속하기는 해요. 사람의 천연두는 어마어마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질병이 뭐냐라고 하면 천연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네, 3억 명 이상 아마 죽였을 거로 보니까 사망을 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네. 원숭이 두창은 그렇지는 않은 건데 문제는 전염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김성훈 기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이게 증상이 그죠? 목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발열도 있게 되고 그 두창 종류들 이런 천연두 이런 것들의 종류들이 이제 발진이 네, 나게 이렇게 되잖아요. 수포가 생겨가지고. 네, 네. 수포가 사진에서 많이 생기고. 봤던. 그거 너무 무섭다니까요, 사진. 근데 그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좀 자극적이니까 네.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좀 공포를 좀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 예전에 천연두도 우리 이렇게 피부에 생겼었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딱지가 돼서 이제 가라앉고 물론 이제 관리 잘 못하면 흉이 지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릴 때 그래서 그 자국이 얼굴에 있는 어른들이 가끔 있었어요. 네네, 천연두.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원숭이 두창이 되게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천연두가 더 무서운 거네요. 실제로 그렇죠. 치면. 그리고 사실 그래도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건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네. 한 번씩 발병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중심으로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좀 위험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코로나19가 끝난 직후라서 다들 좀 예민한 상황이기도 했고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발병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병이 확 하고 나온 것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원래는 에어로졸 같은 공기 전파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확 번졌지? 혹시나 얘네들이 또 변이를 일으켜서 잘 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라서 원래 변이가 잘 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변이가 계속 나왔는데 네, RNA는 맨날 들어도 잘 모르겠지 않아요, 기자님? 유전자가 단위가 가닥이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DNA 바이러스거든요. 원숭이 두창이나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른 거예요. DNA는 두 가닥이라서 백업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변이가 생기려고 하더라도 백업본이 있으니까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류가 완전히 정복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천연두잖아요. 거의 유일한 질병 중에 하나가 천연두인데 그 이유도 DNA 바이러스니까 변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백신의 어떤 효과가 좋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정복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원숭이 두창도 지금까지의 양상이 좀 빠르게 퍼지니까 좀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다행히 아마도 일단 그 전염력 자체도 훨씬 생각하는 것보다 낮고 중증도도 낮고 실제로 사망 사례도 이번에 이렇게 퍼지고 난 다음엔 거의 없죠. 네. 한 명 있는 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병이 우리가 보기에 진짜 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네.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얘는 아는 질병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요. 네네. 저희가 이미 경험한 질병. 네, 코로나는 모르는 애고 네. 얘는 아는 애인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략이 가능한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백신 뭐 이런 거 맞아야 돼요? 전부 다? 현재 이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알아보니까 일반인이 받는 이 두창 백신을 맞으면 예방률이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요. 참고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제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우리 이제 천연두 백신을 맞잖아요. 네. 이 천연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러면 안전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네, 질병청 대답이 1978년에 이게 처음 시작됐대요. 인간한테 이 천연두 백신을 놓는 게 네. 그 78년에 출생자까지는 대부분 이걸 접종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사람마다 이 지금 항균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개인의 유무에 따라 조금 다르다. 똑같이 맞아도 사람마다 그럼요. 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항체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항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맞으신 분들은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또 확답을 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해외여행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요?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원숭이 두창이 좀 피부에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거 발진이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게 가장 두드러진 증세고 또 약간 체온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체온이 37.3도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발열 기준이거든요. 내가 37.3도를 넘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긴 옷을 좀 입는 걸 권장한다고 왜요? 하더라고요. 이 원숭이 두창이 약간 피부로 통해서 감염되는 경로도 접촉으로 네, 되니까. 접촉되는 경로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긴 옷을 권장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권장하는. 그렇죠. 네. 잘 모르니까. 네. 긴 옷 입고 마스크 쓰고 여름에 해외여행 그냥 국내로 가야 되겠다. 그죠. 여름이 여름이 한여름인데 한여름이다. 네. 누구 찍었는지 모르겠는 흰 마스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억이 될 거야. 1년 차 때는 이 마스크 쓰고 웨딩 사진 찍은 것도 추억이 될 거야. 결혼식장에서 기념사진 네, 네. 찍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추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또 너무 걱정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하나 나름의 희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게 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천연두가 박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의 보유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정말 슬픈 소식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분단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혹시나 생물학병기로 천연두를 퍼뜨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야. 3,500만 명 가까이에 대한 백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속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급하면 헐어서 쓸 수 있는데 그 이제 전략 물자니까 그렇죠. 헐어서 네.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 반대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치료제 비슷한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항바이러스제 뭐 그거 사서 비축하라고 뭐 치료법도 있는 거네요, 나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법 자체가 거의 없기는 해요. 아. 그래서 백신이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증상을 좀 경감시키는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좀 추이를 보고 계시되 일단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먼저 우리가 너무 걱정하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냥 잘 지켜보시면서 투데이타스 3.0 항상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에 놀란 것은 두 차례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말씀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인종차별. 아 무겁죠 이것도. 네, 두 번째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월드클래스 축구 스타 아. 그 흥민이 형. 뭐 저보다 아. 나이는 어리지만 축구 잘하면 형입니다. 아, 네. 아직 월드컵 잘생기면 오빠고? 부족하지 않나요? 네. 흥민이 형 소식을 좀 가지고 10%? 왔는데, 네.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뛰고 있죠. 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을 한 영국 팬들이 사과 편지를 썼다는 소식. 일단 먼저 말씀을 네, 드리도록 어떻게 된 하겠습니다.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요. 런던 경찰이 손흥민에게 SNS를 통해서 인종차별 발언을 남긴 12명의 팬에 대해서 사과 편지를 쓰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또 팀 유명하잖아요. 맨유와 토트넘이 경기를 하는데 맨유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손흥민 얼굴을 가격하는 반칙이 있어가지고 골이 무효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분개한 이제 맨유 팬들이 손흥민 SNS에 찾아가서 개고기나 먹어라. 아, 뭐래? DVD나 팔아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네. DVD는 팔아라는 뭔지 몰랐는데 DVD 예, 그거 DVD 를 뭐예요? 영국에서 네. 이제 아시아인들이 DVD를 불법 복제해서 이제 길에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12명을 잡아보니 모두 남자였고 나이도 20살에서 63살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아, 그게 네. 더 놀라운데요? 20살에서 63살로 다양하다는 거? 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정식 기소 대신 공동체 해결 명령이라는 그건 뭐예요? 걸 내려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범죄 사실이 크지 않을 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자기의 반성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로 치면은 뭐 훈방 조치 내지는 뭐 사회봉사 활동 뭐 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문 뭐 깜지 뭐 이런 거네요. 네. 그건 뭐예요? 깜지 모르세요? 깜지 뭐예요? 아, 저만 모르는구나? 지금 깜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 조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고 저희가 사랑하는 축구 선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당했던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분개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또 프로야구 광팬인데 네. 최근 프로야구에 뛰고 있는 흑인 외국인 투수에게 네. 한국 사람들이 SNS 찾아가서 뭐 뭐라 그래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던가. 근데 이제 그 흑인을 뭐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해가지고 한동안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 거 화가 나고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인종차별하는 게 괜찮은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또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BTS가 백악관을 갔었잖아요. 근데 21세기의 공자를 보는 듯했다.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교훈을 줄 만한 얘기의 메신저로 BTS가 선정됐던 이유가 그들도 수없이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이밴드가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동성연애자로 비하하거나 아, 네. 동성연애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나 봐요. 어쨌든 뚫고 그래미상까지 갔으니까 손흥민 선수야 뭐 타격감 1도 없겠지만 그 12개의 댓글에 대해서는 네. 근데 혹시나 영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네, 저런 네, 일을 네, 겪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네.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한국을 사랑하는 그분들도 겪고 있지 않은지. 네. 그렇죠. 그 메시지 자체를 들어봤을 때 사실 굉장히 바닥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인격적인 측면을 떠나서 네. 인격적인 측면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비난할 게 없을 없는 때 하는 말이 그거인 거잖아요. 인종차별적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원초적인 비난 중에 또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딱 그러게요.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아까 말한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대한민국 아들이에요, 저 사람은. 아 그런가요? 그죠? 모든 사람의 아들이에요. 잘못되면 다 가슴 아프고. 또 영어 이름도 써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 아들이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장 판기요? 네. 약자판기. 최근에 이제 일반 소비자들과 약사들 사이에서 아주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약자 판기 관련 내용을 들고 왔는데 네. 약사님 머리 삭발하셨던데.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집에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 네. 근데 편의점에 파는 소화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 배를 움켜잡고 응급실에 가자니 약간 네. 애매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살다 응급실 보면. 갔는데 이런 걸로 왔어요. 이런 얘기 들을 네. 것 같고. 좀 많이 마시지 뭐 이렇게 핀잔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요. 한 1시간 기다려줄 그렇죠. 수도 저 있어요.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저기 앉아 계세요. 하고서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그리고 하잖아요. 계속 검사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자 판기를 도입을 해서 밤에도 진료를 받고 간단한 약은 좀 처방을 받자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된 오. 건데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에 원격 화상 투약기 등 11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해서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11가지 정도의 약품 품목이 일단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그 원격 화상을 통해서 어디가 아프세요? 아, 약사 선생님이 네네. 얘기해주는 거예요? 화상 통하는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 뭐 제가 요거 11가지 중에 요걸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라던가 제가 지금 설사가 멈추지 않는데요. 이러면 뭐 지사제를 처방해 준다든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이렇게 자판기 눌러서 그 약을 사가면 되는데 약사분들이 머리 깎고 지금 반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이 대한약사의 전면 거부 뭐 지금 선언을 했는데 제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는 적절한 문진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이냐. 아, 화상으로 네, 하니까. 대면 진료가 아닌 상황에서. 두 번째로는 검사가 부족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적절한 문진이 되지 않으니까 정확한 판단 내지는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 약물 오남용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 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받는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실제로 대면 훼손 원칙, 의약품 오투약 요거를 정말 메인 테마로 해서 공공 심야약국을 도리어 운영을 확대하는 게 낫다. 아. 이렇게 좀 대안도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판기로 약을 살 수 있다고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업에 계신 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도리어 공공심야약국을 늘리는 게 낫지 자판기를 늘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의 필요성을 훼손시키는 일은 옳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지금 대치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도 있지 않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자판기를 통해서 의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약사만 이 판매기를 운영해야 되고 화상으로 처방해야 되는 규제 질서도 없다고 합니다. 네. 아, 외국에는요? 네, 사실은 요 약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규제가 낮고 네. 문턱이 낮기 때문에 아. 판매 수요자가 원하면은 판매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더 혁신적인 오.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네. 실제로 미국의 최대 약국 체인인 CVS라고 있어요. 네. CVS 체인이 일반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수십 가지, 11가지도 아니고 수십 가지가 들어있는 지금 자판기를 실제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편의점에서 일부 약품은 갖추고 있잖아요. 일반 네네. 감기약 뭐 네. 이런 거. 판피린 뭐 이런 그거보다는 감기약들.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약들이 되는 거죠. 11종류가 된다면. 네네네. 그런데 국민분들이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낮에 네. 약사를 만나서 일반 의약품을 사러 갔을 때 저는 이제 성분명을 말하거나 뭐 약을 달라고 할 때 딱히 복약지도라든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맞습니다. 그런 문진이 있었던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근데 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뭔가 살려고 할 때 왜 그걸 살려고 하냐, 오남용의 위험이 있고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지금까지 그랬었던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나는 네. 이번에 이렇게 자판기를 도입하게 되면 문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했을 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네. 아마 이거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봐서 다른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그렇죠. 네, 차근차근 왜냐하면 하는 게 중요한 것 국민의 같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